여러분 안녕하세요. 런던의 김인수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영국을 방문을 합니다. 예, 공부를 위해서 방문도 하시고 여행을 위해서 방문도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한국 여자분들이 영국 남자분들과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거꾸로 또 한국의 남자분들이 영국의 여자분들과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예,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자란 분들이 결혼을 해서 그런지 중간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영국 분들은 영국 법률로 하자 그러고 한국 분들은 한국 법률로 하자 그러고 하는데요. 일단 두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주리스딕션이 정해집니다. 영국에서 주로 살고 있으면 영국에서 재판을 해야 되겠죠. 한국에서 살고 있으면 한국에서 재판을 하시면 돼요. 예, 우선 이 결혼의 문제에서 우리가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결혼을 하느냐, 동거를 하느냐의 문제죠. 결혼과 동거의 차이는 영국에서 크게 없습니다. 다만 하나 명확한 것은 그 상속에 있어서 만일 남편이 유서를 써놓지 않고 죽었을 때 이때는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심각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유서를 써놨을 때는 유서대로만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뭐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유서를 써놓지 않았을 때는 일단 남편이 죽었을 때 남편의 전 재산에 정리를 하죠. 예, 전 재산에 뭐 빚을 갚고 뭐 갚고 다 갖고 난 다음에 딱 남는 돈이 그 돈이 남았으면 유산을 나눠주고요. 돈이 안 남았으면 끝이에요. 예, 뭐 그래서 좋아요. 빚이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영국은요. 빚이 승계되지는 않아요. 대신 재산이 남았을 때, 유서를 써놓지 않았을 때, 일단 결혼 관계에 있는 부인에게 무조건 50%를 지불합니다. 절반을.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죽은 사람의 혈육 쪽에 있는 자녀들과 부인이 균등하게 나눠 갔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남편이 재산을 10억을 남기고 죽었는데요. 첫째 결혼을 해서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고 이혼한 다음에 둘째 부인과 결혼해가지고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 부인도 재혼이었기 때문에 데리고 온 자식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그 셋을 같이 생활은 하고 했지만 자녀처럼 돌보면서 생활은 했지만 입양은 하지 않았어요. 내 친자식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다시 또 두 번째 부인하고 이혼을 한 다음에 세 번째 부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기는 없어요. 자, 이런 경우 남편이 유서를 안 남기고 죽어버렸어요. 유언을 안 남기고. 이런 경우 10억의 자산 중에 5억은 먼저 세 번째 부인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나머지 5억이 남았죠. 나머지 이 5억은 부인과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과 두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과 딸 데리고 온 자식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부인은 자식이 없었죠. 따라서 이 네 사람이 남아있는 5억을 균등하게 나누면 돼요. 1억 2,500씩 나눠 갖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세 번째 부인은요, 기존에 받은 5억에다가 1억 2,500이니까 6억 2,500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 다음은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1억 2,500을 가져가게 되고, 두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1억 2,500, 딸이 1억 2,500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나머지는 끝이에요. 이때 이제 결혼이 참 중요해요. 유서를 남기지 않았을 때. 다음 두 번째, 뭐 결혼을 했으면 이혼을 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혼을 할 때는 영국 법원의 정신은 간단합니다. 사랑이 식었으면 이혼해. 누가 바람을 폈고 상관없어요. 귀책이 누구에게 있고 상관없어요. 그냥 사랑이 식었으면 이혼해. 그래서 이혼은 거의 자동으로 그냥 통과됩니다. 누구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 이혼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래 특별한 이유 있어 이혼 안 할? 없는데요. 그럼 이혼해. 이게 영국 법원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두 번째, 그럼 재산을 분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자료 뭐 이런 개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재산은 결혼 생활이 2년 이상만 됐으면 너희들은 운명 공동체야.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 다 내봐. 젊었을 때 벌었든 나이가 들어서 벌었든 뭐 펜션이든 뭐 상관없어.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받았든 상관없으니까 다 내놔봐. 너희 소유로 되어 있는 자산을 다 내놔봐. 그런 다음에 반 딱 나눠 가지고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남편이 그동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에다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부터 일을 해가지고 저축해 놓은 돈에다가 부인은 한국에서 부모님 들들 볶아가지고 영국에 집 산다고 부모님 재산 받아다가 영국에서 집 사고 뭐 다 좋아요. 남편 이름으로 10억, 부인 이름으로 5억이 있었어요. 만일. 그러면 간단해요. 합치면 15억이니까 7억 5천씩 나눠. 딱 그러고 끝내는 겁니다. 예, 누가 바람을 폈기 때문에 위자료를 주고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재산은 반반씩 나눠. 세 번째, 자녀 양육이요. 예,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지원을 해야죠. 왜냐하면 애를 반쪽에서 나누어서 엄마 아빠가 각각 데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 어느 한쪽이 애를 돌보면 다른 쪽에서는 양육비를 지급을 해야 돼요. 양육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뭐냐? 수입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애를 안 보고 있어요. 엄마가 애를 키워요. 그러면 남편이 양육비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내느냐? 돈 많이 벌면 많이 내고요. 적게 벌면 적게 내면 돼요. 수입이 거의 없으면 일주일에 1파운드씩 노미널 페이먼트라고 그러는 1파운드씩 내라고도 해요. 근데 수입이 있는데도 돈을 안 내요. 그럼 법원에다 얘기하면 돼요. 근데 법원에 얘기하면 그때마다 돈 들잖아요. 변호사비. 그래서 영국에서는 Child Maintenance Bureau라고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잘 나와요. 거기에다 신청하면 돼요. 그러면 Child Maintenance Bureau에서 정해줘요. 정한 대로 내면 돼요. 그러다가 수입이 더 늘어나면 더 많이 내라고 얘기해요. 수입이 적으면 적게 내라고 또 얘기하고요. 그런데 간혹가다 이런 엄마들이 있어요. 저 새끼가 바람 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한 거예요. 저 새끼가 애 근처에도 못 오게 해주세요. 이거 안 돼요. 생물학적 부모는 의무도 있지만 권리도 있어요. 자녀들과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전 남편, 전 부인이 애를 보겠다고 하면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양측이 합의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금은 내가 애 보겠다. 토요일, 일요일은 네가 데리고 가서 봐. 대신 월화수목금 금요일 날 네가 우리 집 앞에 와서 애 데리고 가고 일요일 날은 우리 집 앞에 애 데려다 줘. 뭐 이렇게 약속을 해도 되고요. 양측이 합의하면 돼요. 양측이 합의가 안 되면요. 법원에 가죠. 법원에 가면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판사님이 결정을 해줘요. 그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학기 중에는 엄마가 보고 방학에는 아빠가 데리고 가서 봐. 대신 아빠가 데리고 가는데 들어가는 항공료나 돈 이런 건 전부 다 아빠가 내. 뭐 이렇게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영국 그 가정법원의 기본적인 정신은 뭐냐면 니들이 사랑한다며. 니들이 좋아서 죽고 못 살면서 그러다가 결혼했잖아. 그러다가 헤어지겠다고? 사랑이 식었다고 헤어지겠다고? 헤어져. 누가 뭐래? 헤어져. 헤어지는데 돈은 반반씩 나눠 가져. 자녀는 능력이 되는 만큼 부양해. 근데 저 새끼가 말이에요. 수입이 없어서 일 열심히 안 하고 맨날 술 마시고 놀면서 말이에요. 수입이 없다고 양육비 안 줘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영국은 애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애들에 대한 의식주, 의료 책임은 국가에 있어. 따라서 국가가 내면 돼. 카운슬에다 신청해. 그럼 집 줄 거야. 그 다음에 생활비가 안 되면 그러면 집세 다 내줄 거야. 생활비 보조금 줄 거야. 병원은 다 무료잖아. 그러니까 자식 키우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야. 물론 남들처럼 펑펑 서지는 못해도요. 자녀를 키우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되어 있는 나라에서 굳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너 돈 벌어야 돼. 너 한 달에 얼마씩 무조건 내놔야 돼. 안 그러면 너 감옥에 보낼 거야.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더라도 낳을 때 두 사람이 알아서 책임지고 낳으면 돼요. 지들이 좋아서 자식 낳게 되는데 누가 방해해요? 안 해요. 그리고 애를 낳았어요. 애 장래를 국가가 책임지겠대요. 대신 니들이 능력이 되면 능력이 되는 만큼 자식인데 신경 써. 이게 영국 정부와 영국 가정법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남에게 어떻게 보면은 뭐 배우자든 아니면은 동거를 했던 사람이든 그 사람의 삶을 이래라 저래라 좌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했을 때 사랑하는 감정으로 열심히 애를 낳았어. 그럼 둘이서 잘 키우면 되고요. 만일 애를 이혼했어. 그럼 재산 반반씩 나눠서
살면 되고요. 그럼 애를 키우는데 한쪽은 능력이 있고 한쪽이 능력이 없어요. 그럼 능력이 있는 부모가 더 잘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두 부모가 모두 다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키우면 됩니다. 이게 영국의 삶입니다. 따라서 누가 바람을 폈는지 누가 어쨌는지 이런 거 가지고 징징 울고 이러시면 안 돼요.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잖아요.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가 선택했을 때는 책임지는 버릇도 가져야죠. 그래서 그러면 되고요. 미움이 또 막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저 새끼는 애 보지도 못하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생물학적 부모는 동일한 권리가 있어요. 그 다음 경제적으로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능력이 되면 잘하는 거지만 능력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죠. 예, 대신 예, 힘들면 지방정부, 카운슬이라고 하는 지방정부와 영국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적어도 먹고 입고 자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병원 치료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영국에서의 삶은.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낳았으면 당당히 나 혼자서 자식을 키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낳아서 키우세요. 그러나 상대편이 같이 애 낳아놓고 모르는 척 한다고 너무 열받지 마세요. 그 친구 능력만큼만. 능력이 있는데도 무책임하게 굴면 그때는 법원에 끌고 가세요.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법원에 끌고 가서 깜빵에 쳐넣어 드릴 테니까. 그러나 그거 외에는 서로 미워하지 말고요. 자신이 능력되는 만큼만 같이 사시면 돼요. 이게 영국입니다. 런던에서 김인수가 말씀드렸습니다.